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브릭 웨비나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얼마 전까지 오스트리아 인바야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은 대전 IBS의 자리를 옮겨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바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를 드릴 것이고, 이것은 지난 5월에 셀스템셀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바로 이게 누구다라고 아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나폴레옹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 초상화를 그린 걸 보면은 대부분의 손이 이렇게 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폴레옹이 일생 동안 만성적인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좀 가라앉히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만성 위험에 의해서 나중에는 결국 위암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위험은 저희 그 위에 상피세포들이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재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재생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생을 일으키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듯 저희도 이제 그런 위에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생쥐를 가지고 모델을 이용을 했고 생쥐의 위를 보면 위체부가 그 휴먼의 사람의 위체부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체부 그 가장 그 소화를 음식물의 소화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 이런 글랜듈러 스트럭처가 빡빡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랜드는 아래에서부터 베이스, 넥, 이스무스, 피스라고 하는 네 가지 리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애시드를 시크레이션하는 페리에탈 셀들이 많이 이렇게 크게 생겨 있는 페리에탈 셀들이 박혀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는 칩셀이라고 하는 GIF를 마커로 갖고 있는 세포가 존재를 하고요. 이 칩셀들은 평소에 엔자임 전구체를 시크레이션을 해서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전구체를 시크레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줄기세포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스토먹을 들여다 보기 전에 더 잘 알려진 줄기세포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인테스틴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인테스틴의 줄기세포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인테스틴의 그 원래 에피셀리엄 세포들의 재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질 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는 이제 프로리퍼레이션이 활발한 세포들로 이루어져야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윈트 패스웨이가 활발하게 액티베이션 되어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안 상태로 이제 위를 들여다보면요. 위에는 이스무스 리전에 하일리 프로리퍼레이션 하는 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윈트 패스웨이 액티베이션은 베이스 칩셀들의 활발하게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위에는 두 가지 줄기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줄기세포들의 비헤이비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먼저 그 베이스에 있는 칩셀을 보자면 칩셀이 진짜 줄기세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용한 방식은 리니지 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칩셀의 마커에 크리-ERT2를 발현을 시키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스탑 카세트를 딱 그 칩셀 지역에서만 없애주면서 락지나 아니면 플로레센스가 발현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칩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포들을 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칩셀들이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3년, 한 4년 텀에 걸쳐서 여러 다른 그룹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칩셀을 마킹을 한 후에 리니지 트레이싱을 해보면 인저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그 마킹된 세포들이 아래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저리가 들어가면 그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그 위에 쪽까지 글랜드의 위쪽까지 이렇게 심지어는 마지막 끝까지 한 글랜드 전체를 이렇게 마킹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칩셀은 평소에는 별로 일반적인 그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에서는 줄기를 세포로서의 기능을 크게 하지 않고 있다가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비 줄기세포로서 그 망가진 다른 세포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그리고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니지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포를 염색할 수 있는, 특정 세포를 마킹할 수 있는 그 진을 알고 있어야, 마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무스 스템셀 같은 경우는 그 마커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3년 전쯤에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그럼 랜덤하게 세포들을 마킹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토마그 에피셀리엄 세포들은, 디퍼런시에이션 세포들은 한 2주 안에 모두 다 루멘 쪽으로 올라가서 다 쉘도프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포들을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 줄기세포가 어떻게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내는지를 표시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주 안에 이렇게 마킹된 세포들이 한 개의 세포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들을 마킹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즉, 활발히 프롤리퍼레이션 하고 있는 이스무스 스템셀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롱텀 리니지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그 리니지 트레이싱이 되는 게 꼭 위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제일 밑에까지 오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 네 개 중간 지역에서 막혀버리고요. 아래에 있던 그 플로레센스가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아래 지역을 표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 지역은 칩셀로부터 이제 유래한 세포들이 아래 부분을 차지를 권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는 좀 다른데요. 글랜드가 원래 하나의 글랜드 스트럭처를 저희가 보고 있으면, 이거는 줄기세포 하나에 의해서 조절되겠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일리 프롤리퍼레이션 하고 있는 이스무스 스템셀에서는 핏과 그 4개 중간 지역까지 권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슬로우 프롤리퍼레이션 하고 있는 칩셀이 베이스 지역과 4개 일부분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 한 가지의 글랜드로 보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줄기세포들이 이 컴파트먼털레이제이션을 시키면서 그 글랜드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2019년에 발견하여 보고를 하였고요. 저는 이 후속 연구로 조금 더 이 베이스 리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이스에서 제가 아까 그 마커 리니지 트레이싱으로 말씀드렸듯이 호메오스테시스에는 베이스에 있는 그 칩셀들이 GIF를 포지티브한 그 칩셀들이 있고요. 그리고 GIF를 하일리 익스프레션 시키고 있고, 그리고 수화요소 전구체들을 발현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그리고 거의 프롤리퍼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칩셀들의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다른 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고 있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빠르게 액티베이션 되는 칩셀이 뭐에 의해서 어떤 몰레큘러 스위치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몰레큘러 스위치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스토막의 인저리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드럭은 DMP777이라는 드럭입니다. DMP777을 오랄 가바지를 통해서 마우스에 그 주입을 하게 되면은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애시드 시크리션을 하는 페리탈 셀의 그 개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안에
그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돼서 채워지게 되고요. 이때 Ki67으로 프로리퍼레이션 되는 세포를 마킹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스무스 지역에만 프로리퍼레이션이 있다가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쪽에 프로리퍼레이션이 활발한 세포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게 다시 줄어들면서 2주 후에는 원래 그 호메오스테시스 상황과 비슷한 상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칩셀 마커인 GIF는 처음에는 많이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다가 인저리 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다시 그 인저리가 다 리커버리 된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익스프레션 패턴이 다시 하일리 익스프레션 되는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DMP777 인저리를 트로이 EGFP를 트로이 지역에만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에다가 DMP777으로 인저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임 코스로 세포들을 프랩을 했고요. EGFP 세포들만 프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벌크 RNA-seq을 진행을 하여 몰레큘러 익스프레션, 진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찾고자 하였습니다. 봤더니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들이 칩셀 마커들의 익스프레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저리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프로리퍼레이션 마커들은 그 인저리가 들어간 후 하루 안에 굉장히 빠르게 익스프레션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스템셀 마커인 LGR5나 트로이의 경우에는 그 익스프레션의 패턴이 인저리의 리커버리 타임 프레임 안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익스프레션 패턴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그럼 다른 몰레큘들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캔디데이트를 골라보자 하고 고른 것이 바로 P57입니다. 다른 몰레큘들도 있었지만 P57에 집중을 한 이유는 P57은 셀 사이클 이니비션하는 CDK1N1C라는 하나의 그 셀 사이클 이니비터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칩셀의 액티베이션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이 프로리퍼레이션의 체인지이기 때문에 P57이 이 프로리퍼레이션 체인지를 일으키는 어떤 스위치로서, 그래서 칩셀의 액티베이션을 변화시키는 스위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P57을 안티바디 스테이닝을 통해서 인저리가 들어가면 P57의 익스프레션이 줄어들었다가 그 후에 다시 복구가 잘 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P57을 하나의 캔디데이트로 동정을 하고 나서 이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는 좀 에피텔리엄의 그 인저리가 들어간 후에 스토막 에피텔리움 세포들의 전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좀 더 갖고 더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RNA-seq을 진행을 했는데요. 인저리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에피텔리얼 세포들을 페리탈 셀들만 제외한 모든 세포들을 솔팅을 한 다음에 싱글셀 RNA-seq을 하고 각각의 세포 타입들의 분포가 인저리가 들어가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맵에 이제 그 토탈 유맵에 이렇게 세포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컨트롤하고 인저리를 나눴을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칩셀 마커들이 익스프레션 되고 있는 세포 클러스터들이 많이 지금 인리치 되어 있는 반면에 인저리가 들어가고 나면 이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대신에 원래는 이스무스 스템셀들이 분포하고 있는 프리퍼레이션 되는 세포들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세포들이 전부 옮겨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징적으로 8번, 2번, 그리고 6번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은 특징적으로 LGR5와 트로이 마커들을 갖고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포들이 칩셀로부터 디라이브드 됐구나라고 생각하여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이 지역에 있는 세포들을 컨트롤해서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LGR5도 없고 트로이도 없고 GIF도 이제 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P57의 익스프레션을 보면 그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이라고 명명한 지역의 P57의 익스프레션이 많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특징적으로 칩셀의 마커인 GIF, 베이스 스템셀 마커인 LGR5, 넥셀 마커인 MUC6, 프로리퍼레이션 마커인 K67이 인저리가 들어간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 지역에 익스프레션이 인터미디어 레벨로 올라가 있는 것을, 혹은 하이 레벨로 이든 인터미디어 레벨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원래는 칩셀이 GIF만 강하게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특징이 사라지고 여러 다른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마커들이 인터미디어트하게 뜨고 있어서 uncommitted progenitor 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여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에피텔리얼 셀을 싱글셀 RNA-seq을 통해서 트랜스크립트ום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리비전을 하는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 싱글셀 트래젝토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인저리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세포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컨트롤에서는 저희가 원래 봤던 세그멘테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칩셀로부터 넥셀까지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트래젝터리가 그려지는 걸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프로리퍼레이팅 셀로부터 핏셀 혹은 넥셀로 이르는 이런 트래젝터리가 잘 구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칩셀과 이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로 해당되는 세포들이 핏셀로 잘 트래젝터리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인저리에서 화가 어널리시스를 해보았을 때, 원래는 칩셀과 셀의 마커를 가지고 있는 세포 그룹만 이렇게 그 관계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성은 약해지고 다른 세포들하고의 트랜스크립톰이 조금 더 비슷해진다. 그래서 uncommitted progenitor like해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그 전체적인 에피텔리얼 세포들을 뽑아서 솔팅을 해서 싱글셀 RNA-seq을 진행을 함으로써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이 어떤 식으로 그 트랜스크립톰 체인지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저희가 지금 표지한 이 세포가 진짜 인저리에 의해서 칩셀이 바뀐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다른 세포들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비전 과정 중에 리뷰한테 받은 질문이 진짜 그 싱글셀에서 그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이라고 말한 세포들이 진짜 칩셀로부터 유래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마우스 라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싱글셀도 진행을 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마우스 라인은 GIF 칩셀 마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마커인 GIF의 그 RTTA 라인을 사용을 해서 테돈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원래 기존에 제가 다른 3개의 그룹에서의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드리긴 했지만, 리니지 트레이싱으로 칩셀이 진짜 리저브 스템셀이다라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문제는 크리 ERT2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타목시펜 자체가 인저리를 줄 수 있다는 것들이 한 2012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크리 ERT2를 사용한 리니지 트레이싱의 논문들, 아니면 타목시펜을 사용한 그걸로 만들어진 논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타목시펜 프리, 크리 ERT2 프리 마우스 라인을 연구자들이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용한 테돈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저희는 독시사이클린을 이용해서 RTTA를
RTTA가 태도에 바인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크리가 요 록스 리전을 잘라서 GIF 포지티브 리전을 GIF 포지티브 리전을 GFP로 마킹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칩셋을 마킹을 하고요. 한 2주나 3주 정도의 그 메인테인 기간을 거친 후에,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에 인저리를 준 후에 결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하시다시피 이전에 크리-ERT2로 했던 결과와 같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았을 때는 GIF 포지티브 세포들이 다 아래에만, GIF로 표시된 세포들이 다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반면에 표지를 하게 되면, 인저리를 주게 되면은 표지한 세포들이 중간 지역, 글랜드의 중간 지역 혹은 글랜드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IF 칩셀로부터 유래된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인저리 후에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였고요. 그 후에 이 마우스 라인을 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GFP 포지티브 세포만 솔팅을 해서 그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스를 치고 한 3주 기다린 후에 인저리를 주고 나서 이틀 후에 프랩을 해서 GFP 포지티브 그리고 TD톰 네거티브 세포를 프랩을 해서 컨트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인저리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대부분의 GFP 포지티브 세포들이 GIF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높게 띄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 없던 진 파퓰레이션이, 세포 파퓰레이션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포들을 보면은 GIF의 익스프레션은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이 2번 셀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아이들과 나머지 클러스터를 나눠서 그러면 진 익스프레션 패턴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GIF로 인저리가 들어간 후에 생겨난 이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은 저희가 앞에 싱글셀에서 봤던 것처럼 칩셀 마커들은 떨어지고 넥셀 마커가 인터미디어트하게 올라가고 뭐 프로리퍼레이션 마커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싱글셀 GIF 리니지 싱글셀을 한 세포들을 기존에 했던 그 UMap에다가 프로젝션을 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컨트롤에서는 컨트롤 세포는 원래 칩셀이 있던 지역에 대부분 프로젝션이 되는 반면에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이라고 명명했던 지역에 세포들이 대부분 분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GIF 익스프레션이 여전히 많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세포들이 세포들의 트랜스크립톰이 그 칩셀 라이크에서 인저리 리스폰시브 칩셀 라이크로 변화가 시프트가 많이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컨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P57의 익스프레션은 컨트롤에서는 많이 떠 있다가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익스프레션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두 가지 싱글셀 아널리시스 그리고 벌크 RNA 식으로 찾게 된 P57의 펑션을 이제 저희가 더 분석을 해보고자 다음 실험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펑셔널리티를 알아보고자 사용한 것은 저희는 게스트릭 올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게스트릭 올가노이드에다가 P57을 독시사이클린에 의해서 P57이 익스프레션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도록 한 그런 그 컨스트럭트를 게스트릭 올가노이드에다가 트랜스펙션을 시켜 주었고요. 이때 사용한 것은 이제 피기백 트랜스포제이스를 통해서 이 진들을 이제 지놈 안에 인설션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하이그로마이신 셀렉션을 통해서 이 RTTA 컨스트럭이 들어가 있는 세포들을 먼저 골라내주고
그 후에 하나하나 콜로니 피킹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적어도 두 웰로 불린 후에 딱 한 개의 웰에만 독시사이클린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M 체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M 체리는 P57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 같이 올라가도록, 같이 익스프레션 되도록 디자인을 한 아이이기 때문에 M 체리가 올라가게 되면 P57이 익스프레션 되는 이 두 번째 컨스트럭이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을 킵해서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M 체리가 발현이 되지 않거나 패치로 발현되게 되면 그 콜로니들은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콜로니 피킹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클로널 익스펜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뮤노플로레센스를 통해서 컨펌을 해보면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오르가노이드가 P57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프롤리퍼레이션은 강하게 프롤리퍼레이션 마커인 Ki67은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독시사이클린을 처리를 하게 되면 M 체리가 익스프레션이 되고 P57이 같이 많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에는 프롤리퍼레이션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라인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컨펌을 한 후에 저희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퀘스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칩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에서는 칩셀이 P57을 하일리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저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국 롱텀 콰이센스 상황, 롱텀으로 리저브 스템셀 라이크한 상황으로 전 칩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P57 익스프레션 하나만으로 재현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롱텀 콰이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에다가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함으로써 P57을 익스프레션을 시켜주고 약 한 3개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오가노이드가 스템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시사이클린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가 다시 자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P57을 익스프레션 시키지 않았을 때,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해주지 않았을 때는 오가노이드들이 기존의 다른 스토마 오가노이드들처럼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많이 활발하게 프롤리퍼레이션을 해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스플릿을 해줘야 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하자 일주일 후까지 세포들이 오가노이드들이 조금 자라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찍은 사진들인데 그 후에 그 오가노이드의 그 크기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 변화가 없는 것은 97일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중간에 갑자기 웰 사진이 좀 바뀌어 보이는 거는 중간에 이 돔이 하이드로젤 돔에다가 저희가 이 오가노이드를 키우게 되는데 그 메트리젤 돔이 떨어져 나와서 일어난 현상이고 이것은 3개월 정도의 긴 컬처 동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 동안 P57을 익스프레션 했던 오가노이드들이 진짜 그 사이에 스템셀의 그 캐릭터리스틱스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후에 독시사이클린을 다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가 그럼 다시 자라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오가노이드들이 그 스플릿을 하면서 독시사이클린을 빼주자 다시 자라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스플리팅을 해서 오가노이드를 펄더 컬처를 해도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3개월 동안의 롱텀 P57 익스프레션 동안 오가노이드에서 존재하고 있던 스템셀들은 스템리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캐릭터리스틱스만 콰이센트하게 리저브 스템셀 라이브로 바꾼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나서 p57이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프리퍼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스템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p57 오가노이드에서의 p57 익스프레션이 인비보 미미크리를 좀 더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칩셋 머추레이션 쪽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올가넬들이 어떻게 올가넬의 분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하지 않은 highly proliferating 오가노이드를 보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보이고 그래뉴럴 스트럭처가 곳곳에 조금씩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시사이클린을 처리를 해서 p57을 올려주자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비해서 그래뉴럴 스트럭처가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줄어든 것은 그 세포가 좀 더 콰이어선스해졌다. 더 이상 메타볼리즘이 활발히 더 이상 에너지 소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뉴럴 스트럭처가 증가한 것은 이것은 그 인비보의 칩셀과 비슷한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의 칩셀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뉴럴 스트럭처가 많고 이것들이 이제 시크리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올가넬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칩셀 머추레이션의 피노타입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퀀티테이티브 리얼타임 PCR을 통해서도 칩셀 마커 그리고 다른 셀 타입 마커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칩셀 마커들 중에서 특히나 그 칩셀에서 발현하고 있는 그 엔자임들의 익스프레션들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다른 셀 마커들 중에 프로리퍼레이션은 당연히 떨어져 있었고 인저리가 들어갔을 때 올라가는 마커인 CD45V9도 P57만 오가노이드에서 익스프레션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P57을 오가노이드에서 익스프레션을 시켜주었을 때 프로리퍼레이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프로리퍼레이션을 막는 변화뿐만 아니라 칩셀 머추레이션을 시키고 인저리 리스폰스는 줄어들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가노이드 컬처를 통해 인비트로 혹은 엑스비보에서 P57의 펑션을 확인을 한 후에 저희는 이제 인비보 컨디션으로 넘어가서 P57의 펑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스토막 에피셀리엄 스페시픽 마커인 앙사텐의 크리 ERT2를 발현시키는 그 원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앙사텐 크리 ERT2에다가 이제 록스, 스탑 록스, P57 컨스트럭을 같이 이제 넣어서 만들어주고 마우스를 제너레이션 한 후에 타목시펜을 하이도스로 그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발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타목시펜을 고농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스토먹 인저리를 같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이도스 타목시펜을 통해서 프리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동시에 스토먹에 인저리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후 3일 내에 이제 P57이 오버 익스프레션 된 상황에서 인저리 리스폰스가 어떻게 그 컨트롤과 다른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컨트롤에서의 변화를 보시면 타목시펜이 들어간 후 3일이 지난 후에는 그 베이스 리전에 칩셀 마커인 분홍색으로 마킹이 되는 칩셀 마커, 초록색으로 마킹이 되는 넥셀 마커, 그리고 그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는 이제 프로리퍼레이션 마커, 요 세 가지들이 한데 엉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싱글셀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모습을 이제 임뮤노플로레센스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P57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자 그러한 패턴의 여러 가지 다른 마커들의 코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더 이상 프롤리퍼레이션 마커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맥셀과 칩셀 마커가 섞여 있는 그런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퀀티피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인비보에서 P57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하면 인저리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P57을 낙아웃 시켰을 때도 피노타입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앙사 10 pre-ERT2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P57을 낙아웃 시키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우스에다가 하이도스 타목식펜을 사용을 해서 스토먹 인저리를 주고 프리액티베이션을 시켜주었고요. 이번에는 앞 시간대가 아니라 인저리가 리커버리가 다 끝난 뒷 시간대, 데이 13의 피노타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컨트롤에서는 인저리 리커버리가 다 끝난 후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칩셀 마커 그리고 넥셀 마커가 잘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프롤리퍼레이션 마커는 떠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저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들이 컨트롤에서는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P57을 낙아웃을 하자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종종 그 베이스에 있는 칩셀에도 프롤리퍼레이션 마커들이 이렇게 마킹이 되고 종종 또 넥셀 마커와 칩셀 마커 그리고 프롤리퍼레이션 마커가 한데 엉킨 이런 세포들이 발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P57을 인비보에서 낙아웃을 시키게 되면은 이 원래 인저리 리스폰스가 떨어져야 하는 그 리커버리가 끝난 시기에 그 인저리 리스폰스가 프롤롱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그 결과들을 종합한 스키매틱 피겨입니다. 그 스토막에선 원래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에서는 이스모스 스템셀이 하이리 프롤리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베이스 스템셀, 칩셀들이 있는 베이스 리전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칩셀이 캐릭터를 빠르게 체인지를 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액티베이션이 결국 P57이라는 몰레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저의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실험은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실험실에 구봉경 박사님께서 풀리 서포트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많은 콜라보레이터들이 같이 참여한 논문이고요. 제가 혼자 퍼스트 오서가 아니고 이제 그 포스텍의 김소미 선생님 그리고 한승민 박사님이 이제 같이 코퍼스트 오서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포스텍의 김종경 교수님 랩실 그리고 벤더빌트 유니버시티의 최은영 교수님께서도 그 마우스 라인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가능했고요. 또한 제가 같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논문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들에게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리고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